마이크 잘 나오는 거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나 더 잘 나옵니까? 아직 확인을 아직 예. 안 해봐서. 제가 그래도 마이크 소리 확인 좀 할게요. 예. 우리 행정관님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또 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대담이 조짐이 안 되니까 제가 잠시 방송 체크 한번 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저가 영광이고요. 또 사실은 오기 전에 봉사활동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너무 휘날려서 아, 네, 좋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벌써 우리 5분이나 더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목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체크 잠시 하고 우리가 할게요. 우리 사도님 우리 마이크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그 봉사 오늘 어르신들 짜장면 봉사하는데 가가지고 짜장면 얻어 먹고 왔습니다. 어디 오늘 봉사 다녀오셨구나. 예, 지역에 잘 나오네요. 너무 잘 나와요. 잘 말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제가 우선 키워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유튜브가 구독자가 막 많은 엄청난 큰 대형 유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님 이렇게 흔쾌히 우리 부산 정치 대담에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전화 다 돌릴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유튜브라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예. 편하게 옷 벗으셔도 됩니다. 예. 좀 하다가 벗겠습니다. 예. 작은 유튜브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부산 경남에서 가장 큰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회수 또는 구독자 수도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 진영 민주당과 민주당 같이 늘 하는 제시민단체 재단 정당과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집회라든지 운동에 우리 김문석 TV가 제일 일선에서 그 현장의 소리를 우리 유튜브들한테 알려주는 우리로 치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등 부산의 뉴스 언론들과 맞먹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우리 유명한 뭐 구독수 많은 유튜브보다 오늘 김우선 TV에 나와서 이렇게 정치 대담을 한다는 게 저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약속을 우리 행정관님께서 하자고 해서 막상 와보니까 억수로 생소하고 좀 특이합니다. 이 뭐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거나 특별히 이 자리를 선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또 정치인은 어쨌든 말과 그 메시지 그리고 장소가 가진 함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이곳은 점구라는 우리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위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위워크는 공유 오피스 개념이 워낙 강한 데고요. 여기는 점구라고 하는 우리 부산 지역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 창업한 소수의 1인에서 한 3인 정도, 5인 정도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 공간에서 그 공간도 지원받고 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또 VC라든지 또 엑셀레이트, 금융기관 또는 또 컨설팅 등 모든 생태계를 지원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부산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여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좋은 일자리가 대형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창업하는 우리 또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공간이길래 또 맞아요.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중소벤처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한번 그러셨구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입주하는 스타트업 아, 청년들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아, 장소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못생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우리 대담이 대담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처음 딱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저기 좀 하여튼 덕인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 뵈면 이게 뭐 강한 인상도 있지만 펑퍼짐하게 뭐 어르신들 좋아하겠다. 뭐 사람 좋아 보인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웃음이 많아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행정관님께 사실은 사전 질문이죠. 그걸 사실 안 드렸어. 안 드린 이유가 아무도 이제 앞으로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전 질의 조율이 없이
오늘 이렇게 대담에 같이 하시는데 부담은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토론이면,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토론이면 또 사전 질문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오늘은 우리 김우선 대표님께서 좀 편하게, 가심편하게. 이거 뜯으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초보라서. 이다 하니까 이 카메라가 예. 그래서 좀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전 질문 없이 편하게 좀 우리 진영에 있는 또 그렇지만 또 유튜브 있는 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 없이 이렇게 좀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뭐 집회에서 봤을 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구호라든지 또 큰 목소리보다는 좀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작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꼼꼼하게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목소리 잘 들릴 수 있도록 제가 좋습니다. 그 사전 질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오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곤란하시거나 제가 좀 약간 좀 벗어나는 이야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살짝 사인을 주이소. 아니 뭐 그럼 더 시게 해버리라니까. 부산 사나이인데 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가 지금 갑을로 나눠져 있죠. 예.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인구가 한 37만 가까이 되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갑과 을로 나눠져. 우리 행정관님 지역구는 진구 을. 예, 진구 을도 굉장히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갑이죠. 아, 여기 을입니다. 아 여기 을이면. 지역배세요. 역시 지역배세. 역시. 그래서 예. 우리 부산 진구 을 또 우리 다 통틀어서 부산 진구하고는 어떤 연고가 있으신지 어떻게 원래 학교는 좀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어떤 연고를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우리 보시는 청취자님들 또 부산 시민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의 중시 부산 진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운대에 이제 밀려서 부산에서 이제 해운대 다음으로 이렇게 요즘에는 이야기되고 있고요. 저는 부산 진구에 3살 때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1979년생입니다. 45세인데 3살 때니까 이제 벌써 부산 진구에 4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고등학교까지는 지역구에 있다가 뭐 대학부터는 거의 서울이나 다른데 활동하다가 다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연구 찾아오는데 저는 42년째 부산 진구에서 살고 있는 부산 진구민이고요. 42년 살면서 당연히 초중고는 다 양정 초등학교, 동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부산 진구 소재고요. 재밌는 것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부산 진갑에 있는 소재. 을을 다 능통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부산 진을에서 저 남은 정치를 부산 진을에서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총선 출마를 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오래 사셨네. 거의 뭐 고향이시네요. 고향이죠. 부산 고향 3살 때 이사 왔으니 그러니까. 뭐 고향이란 의미 뭐 3살 때 왔으니. 그런 건 없고 진짜 이게 부산 진구가 오직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관님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 우리가 카메라가 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면 계속 움직입니다. 그 본인의 이제 이렇게 저의 영상보다 본인의 영상이 잘 나오셔야 되니까 요거를 알아서 하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날카롭게 할 것도 있고 할 건데 편하게 하시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날카로우면 날카롭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년을 거주하셨으면 3살부터 하셨으면 거의 우리 부산 진구 토박이나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진구가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이제 원래 총선에 요번에 처음 도전하시는 걸로 제가 총선에는 처음 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또 몇 번 또 이렇게 지방 정치를 한번 도전하신 걸로 판단되는데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는 이제 부경대학교 고등학교 중 나와서 국립부경대에 이제 입학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12살 많으신데요. 아마 그 당시 보면 이제 유골학인제 세대입니다.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사회 문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누님께서 원래 또 민주화운동을 그래서 동안의 민동 선배님하고 친하고요. 누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배들이 뭐 정진호 선배라든지 윤준호 선배님 이런 분들이 동아대 이제 87학번 선배들이 누님하고 같이 학생회 운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알게 됐고요. 누님의 영향 받아서 좀 사회정부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학생 운동 좀 했습니다. 학생 운동. 그 우리 행정관님 누님 덕분인가 봐요. 그 제가 우리 행정관님이 오늘 대담 프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담 프로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양정고등학교 그 학교의 선배들, 그 특히 그 운동권, 운동권이라 하면 이런 우리 민주화 운동 말고 그 스포츠,
그 막 MLA 예, 예.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예, 예. 또 지역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 예. 한 1000명 가량이 동아대학교 아마 선배도 계시고 학교는 동아대학교 아닌데 왜 동아대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할까 했대. 전부 양천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뭐 동대에 나오신 분 또 부산대학교 예, 예. 다니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셔갖고 우리 한 1000명 정도가 우리 이상호 행정관을 어떻게 해서든 밀고 항상 우리 응원하고 있다고 예, 예. 그렇게 동문회가 예, 예. 저한테 와서 꼭 예. 그 응원의 말씀을 예, 예. 하고 있다는 걸 전해달라고 예. 특별히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 뭐 후배 나왔다고 이뭐 학연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참 많이 도와줍니다. 그 누님의 영향도 있고. 있으시고. 아까 말이 좀 중간에 했지만 예. 누님의 영향 받아서 좀 사회 문제 관심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회 문제를 돌을 던지고 거리에서 해야 되느냐. 가장 빠른 방법은 제도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도 때 이제는 돌 던지는 학생 운동이 아니고 제도와 법을 바꾸는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연륜 학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중앙당에 있는 윤선희 선배 저 이래가지고 연륜당 학생위원회 만들어서 제도권 내에서 우리 사회 보조를 위한 또 대학생 청소년 입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게 지금 민주당의 청년에 잘 되는 그 시총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당에 들어가는 연류당 입당을 하게 되고 아마 그때 연류리당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만들으셨던 그 제가 사실 개혁당 출신입니다. 개혁당 출신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연류당 입당하고요. 연류당 때 제가 대학교 때 아까 말한 진구 연구를 가지고 부산 진구에서 20살 때 구연 출마했습니다. 20살에 26살 때. 그럼 최연소 출마 아닙니까? 거의 최연소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기호 1번 받은 그때 우리가 이제 유급지대고 이제 기호 많아질 때니까요. 그때 최연소 예, 우리 후보로 가지고 낙선하고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국회 비상하다가 또 2015년도 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그때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때 또 부산 진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시의원 보궐선거. 출마자가 또 막 짱차나서 그때 또 성당호사의 마음으로 시의원 보궐선거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중고도 진구에서 나오고 지방선거 2번도 진구에서 하고 그래서 진구는 내 삶의 전부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친구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카메라 많이 봐주시고 잘생긴 얼굴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아무리 우리 대담이라 이렇게 옆에 제가 맞은편 앉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네, 우리 행정관님 얼굴 잘생겼으니까 많이 보여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나하나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좀 물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더 가벼운 가벼운 걸로 그 어저께 우리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가 압승했어요. 압승으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했는데 우리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여야가 다를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우리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를 한번 우리 행정관님의 시선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툭툭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강서 국민들이 이거는 그냥 해초리가 아니고 정말 거의 탄핵에 가까운 어제서 홍준표 당대 페이스북 보이지 않습니까? 폭정에 대한 거의 국민들의 그냥 해초리 아닌 진짜 엄청난 해초리를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들이 다 민의로 반영된 거다라는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해초리가 민주당에도 언제든지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거다. 이는 자망을 가지는 바람은 바로 우리 당에 다시 한 번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거고요. 그 해초리가 언제든 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전차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역할을 다할 때만이 이 강서 재보궐선거 결과가 총선에도 연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보다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아니요, 그 한 번씩 많이 예, 뵀지. 집회 현장에서만 뵀다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구호 외치고 예. 뭐 이렇게 차분하게 또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또 색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달변가적인 성향이 있으시다. 아니요, 그술 마시면서 하면 더 말이 많은데. 그래요. 지중 토크 이런 거 다음에 한번 하시면. 유머도 있으시고 여러분. 지중 토크 하시면 더 재밌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고요. 그죠. 차분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40대 우리 신 40대 기술원 예. 우리 저들이 얘기했던 과거의 그 40대 기술원이 아닌 예, 정말로 우리 부산 지역의 40대 정치, 예, 예. 40대 기술원의 선두주자. 예. 아마 40대 기술원을 막 이렇게 언론에 제가 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40대 기술원에 지금 맞는 젊은 정치인들이 또 있어요. 예, 예. 또 부산 또 친구을 예, 예. 또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경쟁을 예, 예. 선의의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우리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하시는 예, 예. 누가 될지는 모르시겠지만 예. 그래도 뭐 또 지역구 위원장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분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우리 선의의 경쟁입니다. 예, 예. 선의의 경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인사의 말씀도 하고 예,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한번 물어도 봐주시고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나중에 40대 기술로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좀 그래요. 다시 한번 예. 얘기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부산 진을 또한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많습니다. 또 총선을 준비하는 일꾼들도 많고요. 그 뭐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뭐 가장 또 호명 안 된 분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이현 지역위원장, 네, 그 40대입니까? 40대 젊은 여성 일꾼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조영진 전 지역위원장님도 계시고요. 또 김명미 우리 선배님 예전에 개혁당 활동 같이 했는데 김명미 선배도 아마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특별히 들은 건 없고요. 예.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탈당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돌아오셔야지.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분이 되었든 그 부산의 척박한 부산 진구 을에서 다 같이 열심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당의 결정에 따라서 그 당의 결정이 경선과 룰이 확정되면 그 당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선출된 우리 당의 후보들 사실 똘똘 뭉쳐서 부산 진을에 우리 유영진 전 시합차장님이 작년에 저번 총선 나왔지만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했지만 낙선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에 희망하는 우리 일꾼들이 정말 열심히 말로만 뭐 이야기하고 서로를 흠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면 그게 꼭 민주당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민주당이고 그것이 힘이 합쳐지면 총선에 그 단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현 위원장님, 우리 또 조영진 전 위원장님, 김명미 위원장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당의 결정에 따라서 총선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이 원팀 정신을 할 마음은 딱 갖추어져 있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야 예, 되고요. 아주 당을 저는 당이 있기에 이상호가 있는 거지 이상호가 거의 당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 네. 아마 군대 11월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개혁당에 입당을 같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당이 저를 키웠고 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분은 이 척박한 민주당에 내가 출마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도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당이 저를 키웠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항상 당에 중심을 두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국면도 헤쳐나오고 또 좋을 때는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 이상호 행정관님 저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모든 분들이 전부 이래 보면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라 하니까 전 청와대 행정관만 한 줄 알아요. 그 저도 사실은 우리 행정관님에 대해서 행정관님 부르다 보니까 저도 어떤 자세한 양력이나 활동했던 것들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도 예. 모른다고 해야 되고 우리 행정관님의 그 정치적으로 지금 아직도 40대인데 뭐 어떤 양력을 가지고 활동해 오셨는지 또 청와대에 또 행정관으로 가시게 된 계기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편안하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또 청취자님들 부산 시민들 한번 알고 싶으실 거예요. 예. 네. 제가 활동 더 많이 했으면 저 명함 뒤에 취약된 게 있는데 제가 좀 명함을 다 못 들어서 제가 짧게 좀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초중고는 저기 이제 부산중고에 소주 한 학교 나왔고 그 국립부경대학교에 이제 석사 학사 학위를 이제 정예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 동시에 전공을 살렸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직업 정치인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00 졸업반 때 2006년도에 그 지방의원 출마했고 낙선했는데 참 이게 정말 당이 저를 키워준 게 낙선하자마자 또 우리 선배님들의 덕분에 또 국회의원 또 비서로 처음에 비서로 부장한테 처음에 비서로 28살 때입니다. 1년 지나 28살 때 어느 분? 김형주 국회의원이라고 김형주? 출신, 김형주 김형주 국회의원이시라고. 사천 출신이고 부산 동인고 출신에 이제 강진을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형주 국회의원이 또 부산 출신이고 또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선배님들이 이 어떤 이상호가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국회 경험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또 흔쾌히 받아들였어서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제가 28살 때 6급 비서로 갔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 출마 경력도 있고 뭐 이러한 문제 얼마나 알고 싶으셨어요. 말도 안 사실 그때 저 또래 전부 다 인턴이었거든요. 인턴이고 뭐 8급 9급인데 제가 그때 출마 경험도 있고 또 부산에서 어쨌든 평가 좋다고 바로 6급을 주신 거예요. 6급을 주시고 또 1년 만에 저 또 비서관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면 이제 보좌관 비서관 비서인데 5급 비서관으로 그때 나이가 이제 1년 뒤에 28살 때. 28살. 저 비서관, 5급 비서관으로. 장급장부죠, 어찌 보면. 그 비서관님이 행정관이죠. 이제 그래 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국회의원의 보좌진 경험을 쌓고요. 그때 했던 여러 상임위 활동도 지역 활동하고요. 그래요. 그난 뒤에 저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면서 좀 많이 상황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인들이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의 보좌진 가려고 한창 이렇게 서울에서 생활. 저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이 서울 국회에 보내준 거는 그 국회 경험을 쌓아서 부산에 내려와서 얘가 그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 그 척박한 데서 다시 활동하라고 보내주셨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짐 쌌습니다. 바로 우리 국회의원님 바로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람들한테 여러 또 제안이 왔어요. 그 다른 원실에나 또는 그러니까 다른 캠프에 가서 활동하고 그쪽에 보좌진 좀 활동 다 하는 게 안 좋냐. 근데 아니 부산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 그게 선배님한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다라고 해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지역 언론을 좀 해봤습니다. 지역 언론을. 예. 그 지방분권 이야기 많이 했지만 실제로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분권 운동의 개념으로서 지역 언론 해보자. 지역 중심의 소식을 전해보자 해서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님께서 김영춘 지금은 정기 은퇴를 하시고 정기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부산에 재공인 하실 때 부산에 출마하겠다 하고 부산에 옮겼을 때 한날 저를 부르더만 여러 이야기 들었다. 그때 또 김영춘 의원님께서 강진 갑 국회의원이고 제가 강진을 국회의원에 이제 비서관이니까 안면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 집이 이제 진갑에 보암동이시거든요. 주센지가. 그래서 본인하고 같이 한번 정치해보자. 부산의 10년을 바꿔보자. 언제까지 부산이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한번 바꿔보자. 같이 해보자. 해서 다 정리하고요. 김영춘 위원장과 10년을 같이 부산에서 정치활동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관으로서 그 파트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파트가 그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행정관님은 어떤 파트? 저는 중소벤처 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실 산하에 중소벤처 비서관실이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벤처 자영업 정책을 총괄하는 자입니다. 주무부서가 우리 말하는 중소벤처 기업부고요. 또 중소벤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공정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공정 업무라든지 상생 업무에 있는 공정이라든지 또 조달 청구 뭐 경제수석실과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중소벤처 자영업을 총괄하는 비서관실에서 그 중에서도 좀 지역 중소기업 정책
바닷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협단체, 국회 정무, 그다음에 이런 쪽 일을 쪽에서. 쉽게 표현은 행정정책 파트인데 그것도 예. 하나의 정책가시네, 행정가시고. 아니 그래서 이게 예.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정치하고 이제 정당 출신들은 정책 파트 잘 안 갑니다. 예. 보통 이제 국회 보좌관 중에서 그 업무에 이제 한 10년 이상 이제 우리 전문가 보좌관이라죠. 이런 그렇죠. 분들이 정책 예. 파트고 정책 파트가 어렵다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뭐 우리 정무 관련, 우리 쉽게 말하는 정무 관련 쪽에 가죠. 우리가 말하는 뭐 정무수석실. 또는 아니 오늘 정무실. 막 화이팅이 올라오시고 굉장히 오늘 막 응원이 좋습니다. 예. 예, 그쪽에 있는데 저는 선배님들 그나마 정책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다. 그래 제가 놀랐어요. 예, 금방 또.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밤뭐 10시까지 하고 또 저는 또 나이가 좀 젊은 행정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서부터 이런 거 다 만들고요. 선배들도 예, 많으시. 아, 그 아까 그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전공 예. 우리 석사까지 하셨다고. 예. 이제 박사 하나 남으셨는데 석사가 아까 무슨 전공이라고 그것도 정치 언론으로 했고. 그러니까 정치 언론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와대 갈 때 정무수석실 아니면 국정상황실 이쪽 파트로 우리 좀 이야기 좀 되는데 부산 출신이라고 바닷가가 있으니까 수산업 해수부 쪽 해수부 쪽. 쪽도는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제 부산에도 경남에도 정책 전문가 또 예. 아마 또 해수부라든지 지역의 중소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좀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우리 그 정무직이라든지 올해 국회 출신들을 좀 이렇게 포진시키는 게 향후에 도움 되겠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재밌고 보람있고 또 공부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하여튼 중소벤처 상임위 쪽 산업 중소벤처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에 한번 제가 청와대 경험했던 정책들을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역시지만 굉장히 쇠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영광을 많이 잃었어요. 예. 그래 어렵다 보니까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더욱 더 가속돼 가는데 지금 부산 진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서면 정말 부산에서 진짜 이 민주화 정말 성지이고 정말 이 부산의 어쩌면은 핵심적인 중심 도시란 말이야. 서면이.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진구가 갑을로 진구가 나눠져 있는데 특히 진구 을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관 우리 예비 후보자잖아요. 사실은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지. 그리고 예비 후보자라.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출마 예정자시로 시고 한데 사실 이 진구 을이 안고 있는 가장 지역적 현안 중에 가장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 이것은 반드시 내가 이건 고치고 싶다 하는 거 하나가 있으면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말한 정책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도 있고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차츰차츰 김우선 TV가 말고라도 밝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계획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그 도심에서 크게 공약으로 내고 있는 것도 크게 없습니다. 이미 발전된 도시들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발전하려는 도시들, 100만 미만의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뭐 거제라든지 이런 쪽은 도농원에서 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SOS 사업이든 도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게 많은데 이미 이제 성장된 도시들 같은 도시 계획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다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산마다 북강서 쪽에 그래서 신공항이라든지 연구개발단지 다 강서구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북항 때문에 원도심 원도심이니까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원도심 기능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면 부산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 도시발전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 범천동에 가면 일반 철도 차량 정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KTX가 있고 KTX 외에 우리 무궁화열차는 이거 정비해주는 게 범천동에 있어요. 아 그래요? 요번에 이제 그 범천동에 있는 일반 차량 정비단이 강서구로 이전합니다. 신항 있는 대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연자 확정됐고요. 그러면 요 곳이 유일하게 연자는 북항을 제외하면 부산에서 시내에서 가장 큰 유휴 부지가 됩니다. 요 일반 철도창 때문에
부산 진구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그 큰 차량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도심과 이격되고 또 부산 진구를 동서로 구분시켰죠. 그와 또 연계되는 것이 동서고가로입니다. 지금 동서고가로가 사상에서 문현도까지 동서고가 있는데요. 요번에 부산시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결정이 났죠. 이제 사상 해운대 대심도가 생기면서 사상부터 문현도까지 동서고가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존할 거냐, 기능이 없어 보존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활용할 거냐 논쟁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범천동의 일반 차량 정비단과 동서고가로 이것들이 이 두 개가 부산 진구의 항우, 부산의 먹거리 그리고 부산 진구의 도시 계획의 가장 큰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기자고까지는 이야기되고 그리고 최근은 그러니까 기능은 없어졌는데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논의 자체는 두 개를 구분해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냥 부산 충북 말고 부산에 도심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거냐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총선 때 이슈로서 정책 이슈로서 진행돼야 되고 저도 지금은 말하셨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부산 진구에서 이 도시계획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은 향후에 천천히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부산 진구 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산 광역시 자체에서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아주 그 공약이기 이전에 정말 부산시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제가 봐도 정확하게 지금 딱 집으신 것 같은데 좀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부산을 강서구 한 축, 그다음에 해운대 한 축.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원도심은 아까 말한 동서고가로랑 차량 정비당, 그렇죠. 일반적도 차량당 요게서 통합 구축이 향후에 북한 재개발 같이 연계되고 그게 부산시가 안고 예.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거 정확히 집으신 거예요.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재개발 지역과 그 그렇죠. 이제 엑스포 지역이죠.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포함 같이 연계되어 있는 55 보급창.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철도차량 기지단 그리고 동서고가로 이거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원도시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로 보다가 우리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로 보다가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연계시키려고 짜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통합적 관점에서 만들어서 각 기능별로 도시 기능을 살리는 그래야지 미래지향적 기능이 나올 것이고 부산의 향후 부산이 동부의 허브도 적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 지역 정서, 지역에 대한 이 전체적인 현안을 가장 내가 듣고 싶은 거를 가장 핵심적으로 딱 집으신 것 같아요. 이 재생 유대 사업이나 도시계획, 이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부산 강역시. 예, 참 좋은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또 우리 동별공도 많거든요. 우리 사실은 대검 3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를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질문 어떤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어때 괜찮아요?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 아니 좀 뾰족하게 놔야 되는데 네, 아주 밋밋합니까? 네, 지금 밋밋해서. 사실은 몸풀기인데 찾아나시고 예, 예. 제가 지금 오늘 사실은 제가 11가지를 제가 먼저 이제 아직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진한 게 나와요. 예, 예. 이제 좀 차 한잔 먹으시면 각오하시고 예, 예. 일단은 뼈 아픈 얘기를 예. 제가 일단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우리 청와대에서 참모진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출신들, 예. 그 참모진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예. 그들의 어떤 형태, 예. 또 그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목, 예. 그런 것들로 어떻게 청와대 또 본인 또 참모진 출신이다 보니까 예.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예. 입장에서 그 지금 실질적인 그 선배들 그분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사실 뭐 선배님들 또 우리 제가 뭐 상사분들이죠. 이제 보면 우리 정태호 우리 일자리 수석님은 상사분이시고 다른 분들도 저랑 엄청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래요? 많고 청와대 사실은 청와대 생활하면 진짜 동지 의식을 안 느낄 수 없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같이 일하니까요. 그리고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다 사직하고 그 당시 거의 이제 청와대 그때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출신하면 다 당내 여론 경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됐고 지방선까지 다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조금 지금 뭐 평가를 해달라니 뭐 좋은 이야기는 다 제껴두고요.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산마을에 오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에 오직 윤석열 정부는 당으로 보면 정적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 그리고 제 뒤집어 씌우기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전에 통계청 문제라든지 뭐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추진했고 뭐 비공개 상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좀 방어해 줘야 되고 목소리 크게 내야 되는데 사실은 윤건영 우리 국회의원님 말고는 특별하게 여러 평산마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더 쉬우게 할 때 과연 그러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과연 이것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청와대 같이 했던 우리들의 자세인가라는 생각 좀 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저 선배님들께서 문재인 정부 출신 선배님들께서 정확하고 빠르게 그런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와 함께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약간 좀 가슴 아픈 질문이고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래도 아니 먼저 당황하지 않고 잘. 아니 먼저 또 인사드리러 가면 혼나겠죠. 야, 그 질문은 패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날 때 나더라도 할 말은 한다. 아니 뭐 야, 할 만하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 뭐 선배도 아마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래요. 싶습니다. 후배들도 쓴소리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 야, 그리고 지금 뭐 이래 보면 이재명 대표님 지금 뭐 흔히도 우리가 이 얘기는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적으로 정치적 소신의 문제인데 이재명 지금 당 대표님의 행보에 또 당 대표로서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있을 때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그 개파들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혼란과 아주 어려움을 당 대표님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그 정치인들께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반개혁 세력들이라고 분류되는 특정한 인물을 찝을 수는 없지만 안 찝어야겠죠. 그래 그분들을 통합적으로 그분들께 정말로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다른 건 뭐 더 없고요. 그냥 어쨌든 이 엄중한 시기 윤석열 정권의 이 대한민국 운명이 어려울 정도 그리고 국민의 삶은 핍박하고 오직 검찰 정권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려 하는 이 정권에서는 이 정권 하에서 어쨌든 당원들의 투표로 또 국민들의 참여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국민을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대표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개혁공천들, 개혁공천과 개혁의제들, 그리고 개혁적 당내 시스템들은 어쨌든 당원들 중심에서 돌파해내야 된다. 그리고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어쨌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분들의 공천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나 그런 프레임 속에서 놓은 거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호 우리 행정관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이제 말씀 중에 살짝 나오시던데 당원 중심 그리고 당원의 주인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표출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흔히 지금 또 지역에서는 또 얘기하기를 당원주의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당원주의자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뜻이고 당원들에 대해서 이 당이 어떤
태도를 원내가 가져야 되는지 한번 소신 한번 있게 소신 있는 그대로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알려주세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 개혁당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지키기도 있지만 개혁당 그리고 했던 이유는 그겁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다. 정치 혁신을 하려면 정당 혁신해야 된다. 그 정당 혁신의 핵심이 뭐냐? 당원 중심의 정당이다. 라고 2002년도에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혁신을 그때부터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때 일부 보완되기도 했지만 완벽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 속에서 조금씩 개혁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원주의자 자칭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의 중심은 당원이어야 합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당의 중심 당원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직접 참여가 여러 제도상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언제든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무와 당의 결정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 당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시스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당 중심 가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한편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냐면 우리 내에서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말로는 당내 민주주의, 당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위원장이 기득권이 되면 당원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당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위원장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불통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당의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당원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무에 대해서 일상적 중앙당과 시당과 특히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관련해서 당원들과 또 우리가 선출된 상무위원들과 또 지역 대의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서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회의조차 하지 않고 당원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원장님들이 당 혁신하자고 어디 가서 집회해가고 이재명 전사 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 노선과 조직 노선이 있다면 조직 노선이 내가 조직을 그렇게 과거처럼 그리고 그 상향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 노선이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겠습니까? 저는 정책 노선과 조직 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 노선의 개혁적이고 당원 중심인 사람이 정책 또한 가장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과 서민과 중산층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 희망하는 우리 또 선출직을 하거나 우리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역위원회에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위원장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오직 본인이 뭘 되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정당 정치가 될 수도 없고 우리도 그동안 고생했던 열린우리당부터 지금의 민주당까지 당내 민주주의와 혁신을 위해서 고생했던 당원들에게 정말 죄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정치하고 계시는 분이 진짜 아주 호전님이신데 호전님이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게 오늘 또 우리 정치자 참여 내년에 부산 총선 전망 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이상호의 필선 전략은 이상호의 강점과 결혼은 부산 진구 숨은 맛집들 이런 거는 있는데 요 중에서도 내가 보면은 참 눈에 쏙 들어와서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내년 부산의 이제 총선 전망과 또 민주당의 선거 전략, 부산이겠죠. 또 전체적으로 또 이상호의 필승 전략, 뭐 강점,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결혼은 이게 쏙 들어오시네요. 이거 한번 답변 한번 주세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서 결혼 이야기는 금전인데 제가 이 말씀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당선시켜서 결혼 보내자. 일석이조. 그래서 이번에 당선시켜서 결혼 보내주십시오. 예. 아직 만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네, 지금 없고요. 지금 뭐 요일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요거 빨리 이제 좋은 결과 얻으시라고. 저는 사실은 일과 연애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하다 보면 또 좋은 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바쁘셔 그렇게 갖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좋은 분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고요. 그 행정관님 예. 일 잘하는 사람이 예. 연애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도 좋은 분 만나세요. 예? 소개는 못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당인으로서 우리 어차피 또 우리 전부 다 정당인이잖아요. 본인께서도 정당인으로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또 간판을 달고 나가려고 하시고 정당인이 갖춰야 될 참 정당인으로서 또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또 우리 이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정말 정당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정당인으로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아니 저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선당무사입니다. 어떤 당이 있기에 당원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원이 있기에 당이 있지만 선당무사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그렇죠. 선출직 어쩌든 당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분들도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당에 대한 것은 선당무사입니다. 이게 뭐 당의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가치 철학도 있지만 일단은 선당무사의 마음이 있어야지 이 당과 또한 당원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져. 그러니까 좀 저도 한 나이가 제가 이제 45이면 정당 활동한 지 벌써 23년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 보면 연류당 때 창당 때 했으니까 사실은 좀 올드 정당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올드 정당이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들을 좀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당 선거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영입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거 전략상 중도에 있는 분도 모셔오고 좌측에 있는 분도 모셔서 외연을 확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선거는 치르더라도 그런 분들이 어쨌든 선출 희망하시는 분들이 당보다는 자기의 출세를 중심에 두고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선당무사란 마음을 늘 가슴에 안고 활동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우리 결국은 이게 개인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당원들 그리고 주위에서 함께하고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정치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선당무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들이 출마의 문제,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당 활동함에 있어도 그렇게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 당원분들이 우리 권리당원 또 지지자들이 어쨌든 그 선출직 공직자를 희망하는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옆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또 저희가 자세하게 듣고 그렇게 해야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나중에 그 어떤 경선이라든지 당직 선거와 관련해서 평가의 기준이 당원들 사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행정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타도 탄핵 거기에 대해서 아주 팻말을 들고 하루 거의 제가 볼 때는 매일 하다시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 물론 지역 정치인은 하시겠지만 그걸 하시게 되면 이 부산 정서상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라고 할까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좋은 분들도 또 나쁜 분들도 가장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켓 운동하시면서 한 분 기억에 남는 분 없어요? 아니 뭐 다들 비슷하게 할 건데요. 저 첫날 피켓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피켓 후쿠시마만 듣고 나갔거든요.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금지 두고 부전 지하철역 앞에 이제 들었죠.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천막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출근길에 듣는 거는 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차가 다 대로변에 되지 지하철 입구는 잘 안 될 때입니다. 들었더만 어떤 중년에 한 50대 후반에 되시는 여성분께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면서 저를 잡는 거예요. 좀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약국이 있었는데 약국에서 이제 바카스를 바카스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저를 이제 지지해 주고 도와준 동생이 자기 음료수는
뭐 이렇게 사오라 말 안 했다는 사람이지 그랬는데 그게 있고요. 사실은 해코지 넣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해코지 넣는 분들 많이 없고요. 걔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해코지 넣으려고 왔잖아. 제가 웃거든요, 이렇게. 그래. 해맑게 웃으면서 그냥 우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해코지 하는 분인데 제가 웃으면서 악의적 우리의 목적으로. 이야기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제가 얼굴이 순한지 2시간이 걸렸는지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분도 있고 부산 정서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예, 이제 아니 지금도 뭐 지역에 가면 오늘도 그렇지만 뭐 빨갱이다 이런 소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아이고 걔도 당이 중요한데 걔도 빨간당인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죠. 그것 또한 우리가 극복하고 설득시켜야 될 우리의 몫인 거니까요. 그렇게 지역 정치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2대 총선 부산 지역 예, 예. 정치인들의 대담 1편 우리 이상우 행정관 편을 진구을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진구을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관이 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하는? 그 머리 아픈 거죠. 저는 뭐 목적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죠.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하나의 수단인 거고요. 그 수단이란 말은 제가 꿈꿀 정치는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말했던 내용이고 어쨌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느냐,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나와 되었느냐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저는 어쨌든 좀 노동의 대가가 중요하다.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제도주의 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정치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좀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정치는 국민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다수의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하려는 목적은 그 좀 사회적으로 보면 어쨌든 좀 일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 그것도 제도화시키고 입법화시키는 걸 하기 위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이라든지 뭐 관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항상 다른 일이든 또 저게 뭐 굳이 선출직이 아니라 또 항상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희화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대한민국 사람들이 웃는 정치, 좀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웃으면서 정치하는 사회 만드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본인께서 좋은 결과가 있어 총선이 딱 됐어. 딱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딱 2가지 있습니다. 딱 2가지. 일단 딱 2가지. 딱 2가지. 첫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제도적으로 이제 좀 어쨌든 국회의원이니까요. 국회와 행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는 법률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해야 된다. 왜 이러냐면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은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하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 정말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요 정말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산업은행 문제도 있지만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국가 균형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뭐 김건희 여사라고 할까, 김건희 씨라고 할까요? 아유, 방송이니까. 네. 예, 오늘 그 우리 대담 방송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오늘 얘기 좀 하시고 깊이 있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사람으로 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정상적으로 저는 그냥 편하게 김건희 여사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대응하셔야 되고요. 간단합니다. 우리 뭐 인턴 몇 시간을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을 직을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또 어떤 그게 죄가 되었던 그런 나중에 혐의를 사법으로 판단의 문제지만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되신다면 김건희 구속을 위해서 바로 입법하시려고? 아니 뭐 우리 특검이라든지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시겠다. 강력 투쟁하시겠다. 네, 아니 뭐 사실 여러 가지 도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도당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정권에 따라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게 고치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정무적으로 저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일단락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법을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은 다 하시겠다. 예. 아까도 마침내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당 예. 부산시 국회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특히 또 국민의힘당 이 부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당입니다. 억수로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한다면서 막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또 뭐 후쿠시마 원전을 오염수든 그런 것도 선동 정치한다고 또 공격하고 이 국민의힘당의 부산 출신들 또 부산의 지금 또 당장에 또 저 우리 진구 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좋은 어떤 공천을 받으신다면은 또 삼선 의원 내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또 같이 붙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그런 데 대한 대처 방법 뭐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뭐 좀 갖고 있습니까? 예, 아마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의 지역 이슈로 산업은행 문제를 끝까지 걸고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얼마 전에 국감에서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행정조치 말고 입법조치가 돼야지만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행정조치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행정상관없이 이미 다 처리됐기 때문에 근데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총선 아닌가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웃긴 것은 뭐냐면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자기네들이 책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를 민주당을 비난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은 뭐냐면 집권 여당의 책임감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남이 방해한다고 비난만 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여당입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으로 지키는 건 전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그래서 민주당을 욕할 거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박지호 위원장님이라든지 부산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소지를 소재지를 어디 둘 거냐 이거는 문제가 법안상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부산 원고에서 우리 당은 다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 산업은행 이전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2차 공공의 이전이 대상이 300개입니다. 맞아요. 공공의 이전 대상이 300개고요. 이 300개 중에서 부산의 공공의 이전 대상지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부산시가 요청하는 것들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올해 말에 발표가 나고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중앙정부의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 또 갈등 문제 때문에 청손 이후로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나 이것들이 더 심각한 겁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2차 이전에 300개 기간을 어떻게 지역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가 기능상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걸 형적으로 두고 민주당이 요구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못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정확하게 제기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원래 계획대로 연말에 발표해라. 그리고 부산에 30개 공공기관 이전이 와서 부산이 정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동북아 글로벌 허브도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이전 2차 이전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우리 시당이 크게 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숙님께서 우리 유튜브에 대담이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좋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다른 당도 많은데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앞전부터 색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100년 전당이 민주당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성향상으로 보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중간쯤에 정책 성향을 가지는데 결국은 정치는 어쨌든 권력을 획득해서 실현시켜야 되고요. 그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우리 정강과 정령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쨌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100년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아유 부담스럽네요. 아니, 한번 읽어보고, 우리 김우성 TV보다 다른 분들이 더 질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게. 저도 오늘 막 그래도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그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은 언제 했으며 당원들과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 조금 늦게 왔는데 저는 네. 지역위원장은 아니고요. 저는 지역위원장 아니고 이전부터 부산 진구에서 20년 이상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위원장과 별도로 당원들한테 저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역위원장님 아니시고 예, 그냥 저는 권리당. 지역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사무국장을 20살 때 했죠. 사무국장은 20대 때 저는 사실은 이제 당직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리우당대 2006년 때 뭐 20대 때 부산 진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했고 또 30대에는 부산시당에 들어가서 이제 대협력국장, 정책실장 했었죠. 그때 30대 중반에 시당에 정책실장 했는데 그때도 거의 뭐 최연소 였으니까 어쨌든 조금 빠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40대 교수님에 걸맞게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청년 정치 정말 우리 저 정의당의 청년 정치 실패를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청년 정치의 이 그냥 젊다고 해서 청년 정치가 아니라 정말 젊은 청년들부터 정말로 이 잘 준비되어 왔던 청년 정치가 우리 청년들을 대변하고 정치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내에서는 뭐 김용민이라든지 강선우 등 뭐 아쉬움이 있는 또 김남국 또 뭐 또 많잖아요. 특히 우리 김용민 같은 또 요번에 보니까 또 저 같은 당은 아니지만 우리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 같은 아주 그런 아주 청년 정치 정말 잘 커오르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상호 행정관님도 참 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아주 40대 기술론 40대 기술론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청년 정치로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어 온 것 같아서 오늘 대답하는 내내 좀 흐뭇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40대 기술 나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40대 기술론을 한번 주장하시고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저는 뭐 대담이니까. 청년 정치가 어쨌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청년에 대한 미래, 한국 사회 암울한 청년들 그리고 휘성세 다른 정치를 위해서 청년 정치가 이야기 해자되고 또 그런 청년 정치를 많이 출연했고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다 존중하고요. 그런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40대 신기술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대 기술론은 1969년도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주창했던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모셨던 김영춘 전 장관님께서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나왔을 때 40대 신사십 대 기술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40대 신기술은 이런 겁니다. 정당의 정치가, 홍정치가 꼭 세대만에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대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5, 60대의 기존 정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듯이. 그래서 5, 60대 기존 정치인이 가지고 있던 경륜과 그 이루지 못한 시대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0, 30대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저는 그 청년 정치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후배들이고 청년 정치. 20, 30대 청년 정치를 가지고 있는 참신성이 있습니다. 참신성도 있고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대를 정당가 또는 국정, 시정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 영역에서 인정받은 그래서 그 40대들이 인정받은 40대들이 5060 기성세대와의 경륜과 2030의 참신선을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세대의 무게추가 되겠다.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가 중심이 되어서 5060 세대 그리고 2030 세대의 정치적 그리고 정치 세대적 그리고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전면에서 끌어가겠다라는 게 40대 신기술입니다. 우리가 날개가 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5, 6 세대 있으면 40대가 몸통이 되겠다. 머리와 몸통이 되어서 한국 정치를 전면에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좌우의 균형을 잘 잡아서 균형추로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게 40대 신기술이고 저는 이러한 역량 그런 역량 가진 부산에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럼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이념을 뱉더라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뭐 주로 선배님이죠. 제가 후배는 할때 총선 출마했으니까 어떤 그런 분들하고 사실대 신기술론으로 우리가 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저는 부산 총선의 하나의 전략도 그런 거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위원장 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세대별로도 5, 6, 40, 3, 40 이렇게 세대적으로 좀 균형을 맞춰서 좀 새롭게 선보여야 되고요. 또 직업적으로도 다양한 사람이 또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부산시당은 여러 세대와 여러 직업군과 또 여러 그 전문성 가진 분들이 출마를 했구나. 인물이 다양하구나. 정말 역할을 나눠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팀이 되구나.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지를 조율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될까 나름대로 이제 당황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또 이 시리즈로 이제 허락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할 텐데 그분들한테도 질문을 아예 질문지를 안 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질문지를 안 준다고 나에게 질문지를 주더라도 안 받을 거고 제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고 같이 대답 나누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받아주시는 분들하고 계속 할 생각인데 사실 질문지를 좀 안 주니까 좀 어땠어요? 처음에 좀 아니요, 저는 정말 재밌는데 좀 더 요리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지 받으면 한번 제가 생각하거나 글로 한번 적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요리 있게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성과 그게 안 나온다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말씀을 드려도 또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좀 더 요리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하시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질문지 없이 지금 오늘처럼 막 그냥 바로 적극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답변들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게 바로 준비된 거예요. 이게서 바로 이제 지금 바로 물어본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상호 행정관님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쨌든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그럼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가는 것 이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 행정관님한테 정치가 뭐예요 하니까 바로 나오시는 게 바로 지금 뭐 정치란 하고 자기가 본인께서 이 정립이 돼 계시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정치가 뭐예요 하면 사전적 의미를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정치 다양성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원님들도 그렇지만 다양성 인정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렇죠. 다양성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대화로 풀로 가지 않고 그래요. 문제 때문에 이게 극단으로 가는 거고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인정된 상태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답들이 도출해 가면서 그것들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 되는 것.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 정치이고 그것들 가져오면 지역위원회라든지 지역 정치도 그렇고 당내 정치도 그렇다. 그래서 그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그게 집단 지성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 이게 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산 진구 을에 우리 37만 다 돼갑니다. 지금 36 제가 알기로 36만 전체 진구 전체. 진구가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숙 최고가 시당 위원장님이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이지만 결국은 진구가 갑, 을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나눠져 있을 뿐 현안들에 대해서 상호 협조와 상호 토론, 상호 손잡고 가야 되거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진구가 37만 다 돼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도 단위에서 보면 하나의 40만, 50만 중구도시만 한 아주 큰 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했지. 그래서 아주 이 현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주 난이도 있게 오늘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처음 1편이니까 제가 맛배기로 합니다. 예. 참 답을 그래도 적답을 바로바로 주시니까 전 사실 김은석 대표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 뭐든 이제 좀 출마를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 질문이 있거나 이제 생각하실 거거든. 이 기본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김은석 대표님 또 다른 질문을 해야지 이게 사실은 이제 질문 없이 하는 대담의 성격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많으실 얘기를 했어. 거다. 오늘 우리 하고 있는 이 대담은 예. 대담의 형식의 시리즈로 예. 이제 지역 부산부터 예. 허락하시는 분들과 예. 함께 대담을 진행할 텐데 여기에 정치적 소신, 예. 철학, 그리고 이 성감수성, 예. 그리고 역사관, 그리고 지역에 대한 현안 파악, 뭐 또 정치적 소신, 철학 다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또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부분도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는 예.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아주 적석에서 답을 탁탁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을 진행하는 사회자로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느낍니다. 아니 뭐 질문이 날카로운 게 없어서. 그 낙하는 게 없을 정도면 준비가 잘 됩니다. 아까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투쟁 그걸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우리 도시재생 우리 고가 예, 원도시 그런 것들은 고민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볍지 않아요. 그만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봐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심 있고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해봤다는 거. 저도 시의원 나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대안까지 말씀들로 제 생각이 있는 대안이 있는데 또 너무 지금 말해버리면 이 너무 1번 공약인데 너무 말해버리면 공약은 이제 다음에 정말로 경쟁에서 딱 되고 나면 또 우리가 방송을 또 합시다. 그때는 정말 본인께서 하시고 하는 거 아주 강력히 또 얘기하고 또 아까 보니까 지역위원장님이 계시던데 지역의 여성위원장님 나이가 누가 선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역의 여성위원장으로서 또 이렇게 지역에 또 일반 당원 권리당원이시잖아요.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협력하고 서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선의 경쟁도 해야 되는데 여성이라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또 여성이라서 뭐 어떤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 없죠. 아주 여기서 자존심 상한다 하면 이제 성감수성 작살 나는 거죠. 이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오늘 아이고 막 이래 막 우리 막 협력관님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잠깐만요. 못 받아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보니까 우리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도 하시는데 우리 지역 정치 아까 몇 번 얘기하시던데 이 존경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이제 또 나와요. 참 존경하시는 분이 있어. 나는 고 김건태 의원님 참 존경하고 모태로 삼는데 우리 행정관님은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은 뭐 한 두세 분 정도 선에서 그리고 왜 그분들을 그렇게 닮고 존경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줘봐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존경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존경하는 선배님 정치 3분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손성수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사수석 행정관이십니다. 개혁당을 부산 개혁당을 노사모를 하고 부산 개혁당의 아이디 소네트님인데요. 그 형이 이제 제가 언제 만났냐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총선 때 총선 때 자원봉사자로 가서 이제 만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당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했죠. 본인께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한 4, 5년을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손해통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개혁당이나 열린우리당 초창기 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 정치에 입문시켰던 분이다. 그래서 정당에 입문시켰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같이 하는 동기들한테는 애정. 그 정치를 그만두셔도 본인께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세무사신데. 그래요? 예, 세무사시고 소네트님이신데 그분이 어쨌든 저를 정치에 입문했고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정치는 어떻게 하고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르쳐줬고. 두 번째는 이제 김영춘
전직 역시 장관입니다. 예. 네, 나올 줄 알았어. 예, 당연히 제가 2011년 김윤춘 장관님께서 이제 부산에 출마하고 네. 저를 제일 처음 만나서 10년 단계 10년이었죠. 10년 동안 부산을 바꾸자. 예. 부산을 바꾸자. 부산을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꾼다. 그리고 정치를 바꾼다. 같이 동결의하자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 10년째고 제가 2011년부터 2016년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다 치렀죠. 상황시장으로. 그리고 이제 상식장으로. 예, 그 뭐 선거를 부산 카드 그래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17년부터 전 청와대 가고 국회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또 나와서 또 재보궐 선거 때 제가 또 상황시장 막 하는데 지금 장기에 은퇴하셨는데 김용춘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그 자세 전부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배웠죠. 정말 김용춘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웠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영진 지역 처장이시고요. 전 지역 현장인데 뭐 저희 처장님하고는 뭐 지역 현장이라고 이런 것 떠나서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배우는 형입니다. 인간적으로 배우는 그 선배님이시고요. 그 사람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라든지 사람 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배님이시고 스승님이시고 김영철 선생님은 정치적인 스승이시고 우리 성성수 선배님은 정치 입문시킨 선배님이라서 그 위에 우리 대통령 답변하신 세 분의 선배님들이 정치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좀 닮아가려 하고 좋은 것들을 배우고 또 부정한 것을 그분들의 말씀과 생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수사적 표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님들. 그렇죠. 당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떤 분을 존경하고 어떤 분들을 잘 가장 닮고 싶으냐.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닮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물어보는 이유가 그 답변에 따라서 어떤 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의 성향을 왜 좋아하는지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성향을 또 정치적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또 정치하시는 청취자님들, 구독자님들 많은 분들께서 또 판단하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요. 저는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존경하고 대통령 이런 걸 했지만 우리 권리당원 또 전국대의원 하시는 당원님들 보면요 그만큼 훌륭하신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현지 정치라든지 직업적 선출직 공무원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 당원님들이 그런 열성적인 당원님들을 차분하게 보시면 생활 정치를 하시면서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과 그런 생활,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요 기존에 있는 기존 정치인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정치인 중에서 선출직 공무원에서 그런 거 찾는데 저는 우리 진짜 권리당원이나 우리 활동하는 당원들 또 활동하는 우리 옆에 보면 제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 사람만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는 게 저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멀리서 찾으면 안 된다. 가까이서 찾아야 된다. 아주 말씀을 아주 거침없이 해주셔갖고 오늘 방송이 아주 너무 제가 좀 좋은데 제가 버벅거리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워낙 달변가라서 제가 아니, 이 버벅거리면 막 공격 들어올까봐. 저도 하면은 좀 이걸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편인데 아주 답변을 아주 이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해주시니까 아주 이 사회를 제가 이 지금 질문을 하는 이 진행자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아주 수월합니다. 제가 틈을 주면 공격 들어오고 틈을 안 주려고. 아니요. 틈 주면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거 보고 안 하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은선 우리 대표님이 달변 가시고 워낙 주장이 강하셔가지고 틈 주면 그 말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본인께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오셔야 돼요. 당원주의자, 정말 당원주의자답게 우리 권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님들에 대한 애정과 아주 사랑이 깊으시네. 아주 좋아요. 당의 근간입니다.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질문보다는 우리 행정관님 대담 형식으로 지금 한 얼마나 했나요? 한 1시간 30분 가량 다 돼가는데 아유, 많이 했네요. 제가 이렇게
썩 그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것 아주 편안한 방송을 하니까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인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부산 시민과 또 특히 우리 진구을 우리 주권자님들 또 전국에 계신 우리 김우선 TV 함께 해주신 분들을 향해서 또 마지막 인사 또 하고 싶은 말씀. 벌써 마지막. 어제 한 시간 너무 오래 하면 또 이것도 대담이 아니라 이건 질문을 좀 작게 가져오신. 가장 듣고 싶은 건 내가 꼭 이 편에 아주 날카롭던 지금 오늘 하면은 요거다 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좋았죠?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부산 진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호 당원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행정가보다는 당원이라는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해서 민주당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 그것이 점점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재정당과 중심이 되어서 이 악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야 되고 항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님들이 최선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단은 당원님들 아마 주로 애청하시는 분들이 당원님 또는 지지자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당원주의자로 말하고 같이 하겠다고 말한 것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는 당원님들 서로 손잡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내면서 지금은 이승열 정권에 맞서서 오직 국민과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힘합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그 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회가 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실현되고 능력이 검증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는 그리고 깨끗한 정치인들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 또 더 훌륭한 우리 또 경쟁자이면서 또 같이 하는 동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이 힘듭니다. 부산 진구가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을 홀대하고 있고 그러한 홀대 정책이 우리 청년들을 부산에 떠나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진구가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부산에서 좋은 교육받아서 좋은 일자리를 부산에서 찾고 부산 진구에서 찾고 그래서 애 키우기 좋은 보육하기 좋은 인프라로 애들이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충만한 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살면 떠나는 도시 부산 진구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지키는 도시 부산과 부산 진구가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내년에 기약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은 부산에서 부산 진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우선 TV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정말 정치인 같아서 아주 또 인생 선배로 또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 모든 또 정치적으로 아주 일찍이 잘 경험해 오면서 아주 경험과 어떤 지식 속에 잘 준비되어 있는 어떤 청년 정치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깃털이 잘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흐뭇하고요. 정말 이 또한 또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다. 정말로 좋은 결과 얻으셔서 다음에 반드시 이 지역을 위해 또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안들도 만들고 또 민원도 잘하고 지역의 현안들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꼭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김우선 TV 방송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담 방송 첫 어려운 자리를 함께 허락해 주신 우리 마지막 이상호 전 청와대 행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그리고 부산 시민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예. 빼야 되겠는데. 예, 예, 준비가 아주 잘 되어 계셔서. 오늘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